북한은 북한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하면서 핵전쟁 억제력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사상 최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했다고 금요일 밝혔다. 미국, 북한 관영 매체가 사진과 함께 보도한 이 보도는 한일군이 2017년 이후 첫 장거리 시험에서 북한이 수도 평양 인근 공항에서 ICBM을 발사하는 것을 감지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분석가들은 이번 발사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팬데믹 관련 어려움으로 더욱 피해를 입은 망가진 경제에 대한 심각한 제재를 해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번 발사로 무기 시연이 폭증했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이웃의 영해를 피하기 위해 높은 각도로 발사된 화성-17형은 최고 고도 3,880마일, 680마일을 비행한 71분간의 비행 끝에 북한과 일본 사이 해상에 착륙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기관은 시험이 원하는 기술적 목표를 충족했으며 ICBM이 전시 조건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군은 유사한 비행 세부 사항을 발표했으며 분석가들은 1톤 미만의 탄두로 정상적인 궤적으로 발사할 경우 미사일이 9,320마일 떨어진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본토 전체가 눈에 띄는 거리 내에 놓이게 됩니다. 길이가 약 82피트로 추정되는 화성-17은 북한의 가장 긴 사거리 무기이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로 이동식 탄도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미사일을 공개했으며 목요일 발사는 첫 전면 시험이었다. 분석가들은 2017년 11월 시험 발사된 북한의 마지막 신형 ICBM인 화성-15형보다 상당히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국방전시회에서 두 번째로 전시됐다. KCNA는 성공적인 시험을 위대한 군사력의 놀라운 과시라고 불렀고 김 위원장은 조선 인민의 기적이며 값을 받을 수 없는 승리라고 말했다. 공항 활주로의 발사차에서 치솟은 미사일이 주황색 불길을 남기고 전망대에서 군 관계자들과 축하하며 웃고 박수를 치는 김 위원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기관은 김 위원장을 그의 새 무기가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전 세계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바꿔 표현했다. 그는 군이 어떤 군사적 위협과 공갈에도 동요되지 않는 막강한 군사적,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고 미제와 장기간의 대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군은 목요일 발사에 대해 지상, 전투기, 선박에서 자체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으로 대응하면서 외교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긴장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과 지휘 및 지원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준비 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기자들에게 미국이 발사와 관련해 공개적인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요청했으며 금요일에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민감한 품목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전한 혐의로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다. 목요일의 시험은 올해 북한의 12번째 무기 발사였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도발적인 시험이었다.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 벼랑 끝 작전 재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절실히 필요한 경제적 양보를 강대국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결의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동안 자신의 군사적 성취를 국내 관객들에게 알리고 충성심을 고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미국 태평양의 주요 군사 거점인 괌에 도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인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도 발사했다. 미국과 한국군은 앞서 북한이 신형 ICBM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최근 중거리 발사 2건을 완료한 후 화성-17의 전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매우 도발적인 핵폭탄 및 ICBM 실험을 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2018년에 그러한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미국이 핵 능력을 제한적으로 포기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의 주요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무산되었습니다. 2017년 3번의 시험 비행에서 발사된 ICBM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큰 화성-17은 미사일 방어를 압도하기 위해 여러 개의 탄두로 무장하도록 의도되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미국의 적대감을 이유로 ICBM과 핵실험에 대한 김 위원장의 모라토리엄을 끝내겠다고
은밀히 위협했다. 한국군은 또한 2018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 직전에 폭발시킨 일부 핵실험용 터널을 북한이 복구할 것이라는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일부 새로운 운반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정은이 역사상 가장 큰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까? 분석가들은 발사 비디오 불일치가 북한의 기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분석가들은 북한이 국내 최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영상에서 불일치를 발견했으며 발사에 대해 평양이 기만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화성-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이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이 발사를 감독하는 북한의 심하게 양식화된 비디오에서 발견된 불일치를 포함하여 새로운 세부 사항이 평양의 주장에 구멍을 뚫으면서 발사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질문은 3월 24일에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서울에 기반을 둔 북한 감시 웹사이트인 NK프로의 선임 분석 특파원인 커은 수월코가 말했습니다. 수월코는 국영 매체가 공개한 상업용 위성 이미지와 영상을 조사했으면 날씨, 햇빛 및 기타 요인의 불일치로 인해 북한이 보여주는 발사가 다른 날에 발생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속임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화성-17을 테스트했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 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테스트한 것입니까? 주이르코가 말했다. 미국에 소재한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 CNS는 북한의 일부 영상이 3월 16일 오전 한국이 평양 상공에서 폭발하여 발사 직후 실패했다고 말한 시험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북한은 그 발사나 실패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연합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서울과 워싱턴의 정보관리들이 북한이 목요일에 화성-15형 ICBM을 시험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국방부는 그 결론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요일에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최근 발사가 정말 새로운 미사일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분명히 그들은 각각의 시험에서 학습하여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지능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할 것입니다. 북한은 영상을 조작하거나 오래된 이미지를 재사용한 이력이 있지만 화성-17과 같은 주요 신형 무기의 성공적인 시험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될 것이라고 수월코는 말했습니다. 북한은 발사가 기만적일 수 있다는 외부 보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커네기 엔다먼트 for International Peace의 선임연구원인 앙키 판다는 3월 16일 발사가 화성-17의 첫 발사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점화 직후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북한은 3월 24일 발사 성공 후 선전서사를 구축하기에 충분한 비디오 영상과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3월 24일 미사일이 2017년 화성-15형 시험보다 더 높은 고도와 더 긴 비행 시간을 달성하기 위해 가벼운 탑재체를 특징으로 하거나 전혀 탑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국영 언론 보도에는 미사일이 얼마나 높이, 멀리 날아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화성-15형보다 더 큰 미사일처럼 보이는 발사를 설계할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판다가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과장은 어떤 ICBM을 시험하더라도 북한이 지구 반대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영상 조작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지만 위협이 전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김정은이 국내 최대의 미사일 발사를 주재한 지 며칠 만에 제국주의자들에 도전할 수 있는 압도적이고 거침없는 군사력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발사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갖추면 안보를 보장하고 서방 열강의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타격 능력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나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위협과 공갈을 억제 통제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발사에 관여한 노동자들에게 말했다고 KCNA가 보도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국방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북한 국영 언론은 화성-17형 발사를 유례없는 기적이라고 예고했고, 한일 당국자들은 이전 시험보다 더 높이, 더 길게 비행한 비행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확인했다. 이웃 영해를 피하기 위해 고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화성-17형은 최고 고도 3,880마일 약 1000에 달해 71분간 비행한 뒤 680를 비행한 뒤 북한과 일본 사이 해상에 착륙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기관은 테스트가 원하는 기술적 목표를 충족했으며 ICBM이 전시 조건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군은 유사한 비행 세부 사항을 발표했으며 분석가들은 1톤 미만의 탄두로 정상적인 궤적으로 발사할 경우 미사일이 9,320마일 떨어진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 본토 전체가 눈에 띄는 거리 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가죽 재킷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를 감독하는 북한의 심하게 양식화된 비디오에서 발견된 불일치를 포함한 새로운 세부 사항은 평양의 주장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길이가 약 82피트로 추정되는 화성-17은 북한의 가장 긴 사거리 무기이며 일부 추정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로 이동식 탄도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명백한 발사는 한국 정부 소식통이 북한이 거의 5년 만에 첫 번째 핵폭탄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밀 정권이 7차 지하 핵폭발을 대비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터널을 급히 건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일요일 보도했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화성-17형 미사일을 공개했으며 목요일 발사는 첫 전면 시험이었다. 분석가들은 2017년 11월 시험 발사된 북한의 마지막 신형 ICBM인 화성-15형보다 상당히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국방전시회에서 두 번째로 전시됐다. KCNA는 성공적인 시험을 위대한 군사력의 놀라운 과시라고 불렀고, 김 위원장은 조선 인민의 기적이며 값을 받을 수 없는 승리라고 말했다. 공항 활주로의 발사차에서 치솟은 미사일이 주황색 불길을 남기고 전망대에서 군 관계자들과 축하하며 웃고 박수를 치는 김 위원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기관은 김 위원장의 새로운 무기가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전 세계에 분명히 알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했다. 그는 군이 어떤 군사적 위협과 공갈에도 동요되지 않는 막강한 군사적,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고 미제와 장기간의 대결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장거리 및 핵실험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외교를 펼쳤고 2019년에 결렬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발사는 한국이 5월까지 대통령 전환기를 거치고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등 이 지역의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다. 한국군은 목요일의 명백한 발사에 대해 지상, 전투기, 선박에서 발사된 자체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으로 대응했으며 외교가 동결된 상태에서 긴장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과 지휘 및 지원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준비 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기자들에게 미국이 발사와 관련해 공개적인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요청했으며 금요일에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민감한 품목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전한 혐의로 러시아와 북한에 있는 5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고 말했다. 목요일의 명백한 시험은 올해 북한의 12차 무기 발사였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도발적인 시험이었다. 분석가들은 북한의 핵 벼랑 끝 작전 재개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절실히 필요한 경제적 양보를 강대국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결의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국가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동안 자신의 군사적 성취를 국내 관객들에게 알리고 충성심을 고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미국 태평양의 주요 군사 거점인 괌에 도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인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도 발사했다. 미국과 한국군은 앞서 북한이 신형 ICBM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최근 중거리 발사 2건을 완료한 후 화성-17의 전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매우 도발적인 핵폭탄 및 ICBM 실험을 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2018년에 그러한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미국이 핵능력을 제한적으로 포기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의 주요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무산되었습니다. 2017년 3번의 시험 비행에서 발사된 ICBM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큰 화성-17은 미사일 방어를 압도하기 위해 여러 개의 탄두로 무장하도록 의도되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미국의 적대감을 이유로 ICBM과 핵실험에 대한 김 위원장의 모라토리엄을 끝내겠다고 은밀히 위협했다. 한국군은 또한 2018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 직전에 폭발시킨 일부 핵실험용 터널을 북한이 복구할 것이라는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일부 새로운 운반 시스템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안에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